하이폭시아를 튜머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하이폭시아는 말씀드렸듯이 치료에서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이폭시아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키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이폭시아를 영상화하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난 인베이스 이미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마커를 쓸 수도 있고 프로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 인베이스 이미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물 혹은 사람, 그러니까 동물 실험 경우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이폭시아 영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하이폭시아 마커는 일단은 동물을 희생해야 됩니다. 동물을 죽여서 튜머를 적출한 다음에 튜머에 있는 하이폭시아 영역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옥시전 프로브는 사람에게 쓸 수도 있고 동물에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치할 수 있는 프로브를 갖다가 찔러서 그것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이폭시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프로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브를 이용하는 거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가장 표준,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것에 최적은 이 프로브로 그러니까 계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계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일렉트로드를 튜머에 찔러서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골드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은 단점은 어디를 찌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튜머가 여기 있는데 하이폭시아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찌르면은 하이폭시아가 아니었어. 근데 여기를 찔렀으면 하이폭시아 영역이었어. 그러니까 튜머에 탐침을 찌르는데 어디를 찌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프로브를 이용하는 거는 골드 스탠다드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헤테로지나이티를 반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솔리드 튜머에 어디를 찌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을 극복하고자 다른 그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폭시아 마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산소증을 구분해서 영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방법은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튜머를 다 적출해서 빼내서 자릅니다. 다 자르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영역이 하이폭시아인가 라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전은 뭐냐면은 하이폭식셀에 저산소를 나타내는 세포에 이러한 물질이 바인딩한다는 거예요. 바인딩하는 게 일리버시블리, 그러니까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세포 단위의 하이폭식 영역을 영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영상하냐면은 이걸 다 그 피모니다졸을 염색을 하는 거예요. 염색을 해가지고 각각 세포에 바인딩하는 걸 갖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 세포 레벨에서 옥시전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네크로틱 티슈냐 살아있는 세포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또 크로닉과 어큐트 하이폭시아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피모니다졸의 장점은 이렇고, 그래서 장점은 세포 단위, 그러니까 공간 분해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브를 이용하면은 헤테로지나이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데, 이것은 튜머를 잘 잘라서 보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 안에서는 비교적 세포 단위 레벨까지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모리다졸이 실제 영상인데, 이거는 화학 구조식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색깔이죠? 이게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영역이 바인딩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은 하이폭식 리전이고 이쪽 영역은 하이폭식 리전이 아닌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사실 이제 피모니다조로 나누고 다른 건데 파자라는 그 물질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서 오토 레디오 그리피를 한 건데요. 그 파자라는 물질에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얘를 역시 또 튜머를 다 잘라가지고 익스포저를 시킨 다음에 이런 분포를 영상화한 거예요. 방사선 영상화. 그래서 이 요지는 피모리다졸에 바인딩한 사이트하고 이 오톨레디에고리피하고 그 리전이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브를 찌른다라는 것은 이 탐침을 찔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튜머 찌를 수 있고 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이게 피부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주 그 몸속 깊숙이 있으면 이거를 그, 그 탐침을 이용해서 찔러서 뭔가 개측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하이폭시아 마커 피모니다졸 영상은 결국 이 튜머를 적출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얇게 슬라이스를 얻은 다음에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같은 경우는 동물을 다 죽여서 튜머를 적출해서 해야 되고 사람의 경우도 수술 현장에서 적출한 튜머 혹은 이렇게 수술장에서 얻은 이런 조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이폭시아를 모니터링 하는 거는 치료를 갖다가 치료 효과를 예측하기 위함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브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그 바이오마커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그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다 안 다음에 여기 하이폭시아 리전이었구나 이런 것을 아는 좀 이렇게 그 난센스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치료 반응을 예측하기 위함인 건데 나중에 그 결과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되었는데 왜 안 됐나 보니까 이 영역이 하이폭시아이구나 이렇게 아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이 영역이 하이폭시아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이 뭔가 튜머를 적출하지 않고 그리고 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알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일 건데 그런 그 상황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펫 이미징입니다. 펫 이미징. 지난 시간에 저희가 펫 이미징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물질, 미소나 EF5, ATSM, 아이자 같은 물질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물질들은 하이폭식셀에 바인딩을 하는 거고요. 바인딩을 하고 그 바인딩한 사이트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하이폭시아 영역을 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장점은 정리하면은 튜머의 그 산소 변화를 갖다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라이머리 튜머는 그 원래 발생한 암이고 메타는 전이된 암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장점도 있는데 더 이제 중요한 장점은 사실 이게 산소 분압의 정도는 계속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이폭시아가 아니었는데 산소 공급이 잘 되었는데 치료를 실제 시행할 다음 주 뭐 일주일 뒤에는 얘가 하이폭시아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프로브를 찌르고 하면은 또 이렇게 바이오마커를 써서 하고 하면은 그때 포인트이고 그래서 롱기튜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그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런 펫을 활용하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뿐만 아니라 온몸에 퍼져 있는 하이폭시아 리전을 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스페셜 레졸루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보다 좋지 않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피모니다졸의 그 현미경 사진보다 당연히 스페셜 레졸루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단점이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펫의 장점은 계속 시간에 따라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 하이폭시아 리전이 여기도 있었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그 커퍼 ATSMA 구조고요. 그러니까 ATSM 있고 여기 커퍼가 이제 표주를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그 하이폭시아 이미징이 레디오 세라피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실제 현장 연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